요즘 보면 어때 기운이? 네, 여러 번 강의했는데 한국이 왕따 되고 궁지에 몰렸다, 아주 힘든 때다 그랬는데 더 심해져 가지고 어제는 5당 대표가 모였는데 일심동력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 번 강의를 하는데, 첫째는 해온도수라고 그랬죠. 해온도수. 왜 해온도수냐? 원래 일본이 왕조가 된 거는, 천조 대신 왕조가 된 거는 백제 귀족들이,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이 신라하고 당나라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배를 동원해 가지고 피난 간 곳이 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그 일본에 가가지고 왕조를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왕조의 정신은 뭐요? 일본을 지배하는 지배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배족들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원래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 본 토백이는 조그만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외놈이야, 외놈. 이게 작다는 뜻이에요, 외놈. 근데 우리 백제족이 가가지고 우리 민족 거의 비슷하죠. 그러죠? 작은 사람도 있지만. 아베도 키가 크잖아. 그래서 그 해온도수다, 첫째는.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한테 망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결국은 한반도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정신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진왜란과 36년 일제를 통해서 이제 침략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정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경제 정복을 하겠다는 거지, 경제 정복. 그러니까 경제 침략이라는 명칭을 붙였더라고. 두 번째는 해온도수에 똑같아. 일정 시대 때 우리 민족 중에 이제 특히 위안부로 아주 20대도 되기 전에 15세 이상 된 그 처녀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위안부 노릇했잖아요. 그 기운이 이제 해온돼야 되는데 해온하려니까 지금 자꾸 충돌 생기잖아요. 또 징용해가지고 이제 강제 노동했던 사람들 지금 이제 풀어서 마지막 해온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막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역시 그 해온도수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해온도수요. 양방이 딱, 양방이라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요. 해온도수. 양방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똑같이. 두 나라야, 두 나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철학적으로 일본은 태극기가 뭐예요? 무국이요, 무국. 무국이기 때문에 무국은 이건 체요, 체. 체니까 정이라 움직이지를 못해. 작용이 안 돼. 그래서 태극으로 와야 돼, 태극으로. 무국은 일본이, 태극은 한국. 그래서 무국의 기운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위치인데, 무국이 태극을 날라니까 어때요? 진통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통. 무국이 태극을 낳는 진통이다. 또 주역의 이치로 말하면 세 번째, 일본은 손방이에요. 손방. 손은 장남이에요. 장녀. 장남과 짝이 되는 장녀. 그 주역에서 핵심이 손은 입여라. 그래서 어디로 입하냐면 안방으로. 안방으로 입하는 거. 그러니까 천지 부모의 어머니가 지금은 살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땅이잖아. 고은이 어머니 노릇했는데 그 고모가 땅 노릇했는데 지금 살림살이를 이제 다 했어. 늙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줘야 돼. 그 장녀한테 창고 열쇠를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머니 대신 장녀가 안방에 들어가면 안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봄의 기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는 방으로 말하면 동남방이고 또 장녀라 그랬죠? 그리고 봄에 부는 춘풍이에요, 춘풍. 그 봄바람. 그 마파람이에요, 마파람. 봄에는 마파람이 불어야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내려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주역 이치로 소는 입야라 중앙자리로 가는 거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그 기원을 쓰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철학적으로 보면 일본은 요 일이 태양 아니요. 태양의 근본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태양은 주요로 말하는 미는 헤어진다는 뜻이야. 미는 헤어진다. 또는 화려하다는 몇 자거든. 또 걸릴 이자라고도 하고. 이 중앙에 딱 하늘의 중심에 딱 뜨면 그게 바로 오 아니요? 그 오는 끝이요. 그게 끝이 되는 선천이 끝내주는 그런 차원의 기운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상징입니다. 또한 일본은 태평양에 가깝죠, 우리보다. 그래도 태평양의 기운이라. 태평양 기운, 그건 뭐예요? 해인도수지, 해인. 해인도수인데 태평양의 의미가 뭐예요? 아주 크게 평안하다는 뜻이죠? 그게 미래세계 아니요? 미래세계가 이제 그 봄바람을 통해서 온다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주산이 뭐냐면 주산, 진산이라고 돼요. 주산. 산이 뭐예요? 부사산. 그 부사산이란 말은 재물의 정신, 물질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이 같이 있는 거죠. 선비는 정신 아니요? 정신적 차원. 그래서 일본에서 이 기운이 발동되면 안 되잖아. 요게 넘어야지. 그죠? 부사산의 정신이 한국으로 넘어야지. 그러니까 한국을 지금 물질적으로, 그 부의 정신부터 우선, 넘겨오느라고 지금, 무역, 을 통해가지고 한국을 좀 옥조이겠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주역이 말하면 역시 이제 궁이, 돼야 된다 그랬죠. 궁이 돼야 변한다 그랬죠. 궁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항상 똑같으면 거기서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궁한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면 이제 끝장이죠. 끝장. 그 궁한 것은 이제 선천 말대, 말법의 극치가 되면 이제 궁한 거죠. 변한다는 건 뭐예요? 개벽이죠, 개벽. 개벽. 그래야 미래가 돼서 미래로 통하는 거예요. 궁하면 통한다. 여기에서 이 변자를 보면 실사가 둘이요. 실사가. 플러스 실사가.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견 있어요.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러죠? 실마리가 잘 풀려야 된다고 한다고, 실마리. 그러니까 이 실마리가, 이게, 날줄과, 뭐요? 시줄. 날줄과 시줄이 얽혀가지고서 짜야 이 옷이 되잖아요. 그냥 실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실이 둘이 같이 짜져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실이 이제, 실말이라는 것도 하나, 두 가지 의미 있어. 하나는 실의 머리요. 실의 머리를 찾아야 돼. 어디서? 실타래에서. 실타래에, 이 머리를 찾아야 돼. 머리를 찾아야 풀어가지고서,
그죠? 뭐, 꾸리라고 하잖아요. 그 시줄. 꾸리도 만들고. 또, 날줄로 그냥 딱 세워가지고, 배짤 수 있는 준비를 해. 그래서 이 실말이란 말은 동물적으로 말하면 이게 머리요. 사람한테는 머리고, 짐승한테는 말이야.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실머리를 찾아야 되고, 또 실머리를 어디서 찾냐면 실탈에서 찾아요. 실탈에는 이렇게 크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걸 이게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요걸 푼다 하는 뜻이요. 실타래를 푼다. 그러니까 실말이라는 것은 실머리를 찾는 거. 요 실타래 이걸 푸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서 그게 하는 게 이제 사람이요. 사람이 말이지. 근데 요게 바로 이제 실머리를 찾고 실타래에서 풀어내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실의 본래 이 모습에서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이 글자가 실사변에다가 말씀한 것 속에 이게 반대라는 반자, 이게 반대라는 반자. 비슷해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일본이 뭐가 있어요? 지금 수상이 누구요? 아베인데 한자는 안 돼요. 안배를 아베를 읽어. 이 사람들 한자 쓰면 이렇게 써. 안배. 근데 이걸 짝배자로 쓰면 원래는 안배자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에다가 안배자인데 이게 이 사람 이제 일본의 성씨라고 이름이 아니고 성씨. 근데 이 성씨가 안배. 이 배자는 무슨 배자예요? 두 배라는 뜻이에요. 두 배. 그게 편안한 것이 두 배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실제 이 사람 성씨하고 지금 한민족하고 일본의 관계가 어때? 반대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편안한 차원이 반대로 가니까 지금 혼란한 차원, 어려운 차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선천의 정신을 요같이 반대로 간다고. 안배란 일본 아베의 그 이름이 반대로 간다. 변할 변자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혁명정신이요. 이게 결국은 이제 변한다는 것은 혁명이야. 요게 이제 개벽한다는 건 혁신. 바꿔가지고 새로워지는 거 또는 혁명하는 거. 원래 혁명이라는 건 가죽협자인데 이거는 아까 요 4월달 얘기했었는데 요 4월달이 양화라. 양의 화예요. 그 화 중에 제일 강한 화예요. 근데 이 4월은 주역은 말하면 중천건이라고 했죠. 양이 완전 극치까지 간 거. 양이 극치까지 간다. 이게 하늘의 정신, 완성수 이게. 근데 요 4월의 정신으로 이제 완성이 되려면 변해야 된다고. 그래도 이 뱀이라는 놈은 가죽을 어떻게 돼요? 벗어야 돼. 뱀은 반드시 자기보다 자기 몸에서 혁신한다는 거고 새로워지죠. 그 자란다는 뜻이요. 자라기 위해서는 허물을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벗어요. 그래서 뱀은 다른 짐승에 하고 다르게 꼭 허물을 벗어요. 허물. 큰일 나면 허물을 벗어야 돼.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의 정식은 저 뱀을 통해서 나온 얘기야. 완성되려면 자기 껍데기를 벗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죽었다 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이라는 것은 죽었다 깨야 돼. 그래서 이 궁자가 그런 뜻이라고 내가 한번 강의했죠? 요 궁할 궁자가 이렇게 쓰면 구멍혈이야. 구멍혈. 몸신자고. 근데 이 몸에 구멍으로 들어갔다? 그게 몸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지? 그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 관을 썼어. 이거 옛날엔 이게 항아리 속에 이제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린 채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몸에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그 옹관이라고 했어. 옹관. 옛날에 옹관. 그러니까 죽었다 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궁이라는 뜻이.
죽었다 깨야 된다는 의미로 내가 언젠가 강의한 적 있어. 이와 같이 일본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 코너에 몰린 것, 한국은 또 간방도수기 때문에 간방은 구석이잖아요. 구석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파져. 근데 부부지간에 싸우고 이혼하는 것은 작은 문제 가지고서 서로 자존심으로 다투다가 이혼하는 게 자꾸만 일 갖고 서로 그냥 자기 주장 옳다고 하다가 이제 다른 것까지 펼쳐져 갖고 이제 이혼하는 거. 근데 집안에 큰일이 뻥 터지면 오히려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크게 한번 터져야, 크게 궁해져야 변해서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그런 상징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125 경전가요. 경전가. 경전은 뭐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니까, 녹으니까. 이제 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전가. 몇 번이요? 100. 20. 5. 경전. 네? 경전가. 거기서 뭐 하냐? 소장아. 경전가 하고, 또, 신축년 연사. 신축년. 예. 5부터요? 5장. 네? 5장부터죠? 5장부터 8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서론에 썼죠. 내가 충청도는 조선 한반도의 중심이라 해서 충청도의 충자가 바로 중심이라는 글자, 합한 것이 충자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맑을 청자요. 중심이 되면 청렴결백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돼. 이 청은 그래서 삼청의 선도를 뜻한다 그래서 선도. 그 선도 정신으로 이제 도가 이제 후천도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 뜻의 이제 충청도인데, 이 충청도는 조선 한반도의 중심이요, 또 선도 삼청의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땅이다. 이 중심지에서도 이 계룡산이 바로 또 신도안이 이 대전시와 함께 음양 합독한 그런 핵심 땅이다. 여러 번 강의했어요. 그리고 이 전에 반원은 산이요. 그러니까 대전과 이 계룡산은 음양 관계다고. 태전은 밭전자고 그 밭의 반대 여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룡산이죠. 그래서 아주 이 땅이 중요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주역으로 말하면 중천광께, 아까 얘기했죠. 중천광께는 4월달 정신이라고. 구이효, 이 방법, 이 땅이 바로 이 땅이요. 구이효의 그런 땅이, 요 중심이 태전하고 계룡산. 중천 건께 요 2호의 차원이라고. 2호의 차원.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 2호의 정신은 한밭이거든요. 한밭. 태자는 한밭이요. 그래서 콩밭이라고. 콩밭. 태자는 이제 클태자도 되지만 콩태자도 된다고. 그래서 태전은 밭은 밭인데 왜 밭이냐?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콩밭이었다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물이 많으면 논이잖아요. 밭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4월의 정신은 건인데, 건은 하늘이란 뜻도 되지만 이거는 마른다는 뜻이에요. 이 건자는 마를 건자. 그 건조하다 그러죠? 건조하다. 건조하다는 건자는 마른다는 뜻이에요. 하늘 건자이면서 마른 땅을 뜻해. 그 태전은 하늘의 정신이라 땅이 이제 밭이라 이 말이에요. 건조한 땅, 밭이라.
이 밭을 가는 걸, 이제 구이효는 사실은 증산도의 그 안경전의 경신을 뜻합니다. 안운산의 아들이 바로 이제 셋째 아들이 호가 경전이에요. 경전. 이 구이효의 정신은 이재전전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재전전. 밭이라야 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울 이자, 있을 제자. 밭에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주역으로 말하면 요 이효의 뜻이라고. 이로움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다? 밭에 있다. 태전이 바로 이제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태전에 안운산 씨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밭은 들으니까 양인데 작용은 음이요. 그래서 채라고 채. 그 산은 실제는 음이지만 작용은 양을 하잖아요. 그 계룡산이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그 계룡산의 계가 바로 닭인데 닭이 아까 얘기한 일본의 정신 소원이 바로 닭이라고. 소원의 정신이. 그래서 현인이 재전이요 이견 대인이라 그렇게 해요. 이견 대인.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이걸 견자를 읽어요. 이견 대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읽는 대로 똑같이 읽었는데 실제는 이건 현을 읽어야 돼. 현. 견이 아니고 그 현은 높은 분을 뵙는다는 뜻이야. 베일현. 그냥 본다는 것은 견인데 이거는 그냥 본다는 뜻이야. 볼견. 그러니까 현자 쓰면 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한테는 뵙는다고 해야 말이 맞는다고. 견자를 붙이면 현이를 뵐 수가 없습니다. 왜? 건방져서. 자기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하늘도 아닌데 건방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이라고 읽어야 한다. 현인이 재전이다. 그렇게 읽어야 맞는다. 그 현인이 이제 들에 나온 거예요. 들. 근데 그거를 비교를 말하면 겨울에 소 외양간에 있던 것이 뭐가요? 소가 봄 되니까 들판으로 나온 거. 이게 바로 요 주역이 이치. 그러니까 소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하느님이라고 했죠. 하느님. 그죠? 소가 하늘이라고. 소가. 그런 의미요. 이견 대인이 아니고 이현 대인이다. 그런데 가로 열고 이현 대인이라고 읽었죠. 그게 바로 이제 주역 이치로 대인이 바로 이제 소가 사람을 대신해서 하느님이 소로서 이제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들판에 나온 거죠. 나왔으니까 뭘 해야 돼? 소가 할 일이 뭐예요? 밭을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경전이라고. 경전. 그래서 증산도 또는 종도사, 증산도의 그 종도사, 지금 현재의 종도사가 바로 이제 안경전이라고. 또 양반들 이런 이치를 갖고서 이제 호를 이렇게 진 거예요. 사실은 주역 이치를 진 거예요. 안경전이라는 호가. 그 다음에 야산 선생의 손자가 이전이야. 이전. 그 이전을 뭐야? 아까 뭐라 그러지? 현인이 재전이라. 또 이현 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재 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서 이제 전자 써가지고 이전이라고. 야산 선생은 주역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가로 알려졌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대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야산 선생의 손자도 대전에서 소위 주역을 갖고서 이제 세상을 가르치고 있고, 소위 한판차에서 이제 야산 선생의 정신으로 소위 교주가 되려고 하고 실제 교주를 타고 있다고 지금. 경전, 이전 이제 그런 의미. 대전.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대전의 뜻을 한번 알았단 말이에요. 대전의 뜻. 모든 것은 음양이라 그래서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두 개의 부, 짝이 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답이 되고 하나의 부가 돼야 할 때가 이제는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과 한국이 무국과 태극인데 이제 하나가 돼야 되고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이 둘로 갈라졌는데 이 하나로 돼야 하는 이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태정에서 밭을 갈아가지고 콩농사 지어서 이제 두마에서 팥농사를 지어가지고 합해돼.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 곡식으로 하면 태전은 콩이고 콩밭이고 두마는 팥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과 팥을 합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음양이 합이 돼야지. 그래서 팥농사를 지은 두마에서 이제 고물을 만들어가지고, 고물은 뭐예요? 팥고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천재치성을 제수로 올리고, 이 궁핍한 말대를 이제 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경전과 의미요. 현대의 이, 문화나 문명은 사실은 물건의 이제 그 품성이죠. 물건의 품성, 이 말이죠. 물건들이 너무 여러 가지 물건들이 홍수가 나 있어, 지금.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방에 들어가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필요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흔하지. 근데 이 흔한 것은 우리 어릴 때 같으면 말이지, 신발을 사도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신어야 되고, 옷을 사도 그냥 거기 다 떨어져야 다시 사서 입었는데, 요즘은 신발도 우리 딸내미를 보니까 이제 셋째 딸이요, 천안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주 가보니까 신발이 한 50켤레 되다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 그 모자를 보니까 모자가 한 5개씩은 되나 봐. 5개씩은. 왜 그러냐면 요게 물건을 사줘야 이 돌고 돌아가요.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죽어라 일하면 이게 팔려야 그 사람들 월급 주잖아. 만들어놓고 안 팔리면 장사가 되냐고. 그래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팔아야 된다니까. 자동차도 20만 킬로만 타면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천지가 돼가지고 요즘 쓰레기 때문에 난리야. 지금 쓰레기 아주 대란입니다. 쓰레기 대란. 세계적으로 말법의 극치가 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물품이 아주 그냥 많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난해가지고서 목 살기 힘들어가지고서 또 젊은 사람들은 이 물건이 많은 이 시대에 말이죠. 그걸 충분히 남들처럼 쓰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불안정하지. 또 교육비도 많이 들지. 그러니까 처자식을 낳아야 이제 생각 않고 시집장가도 안 가려고 하고 가더라도 낳지도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말법의 극치가 된 거죠. 그러다가 힘들잖아요. 빚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돈 벌 방법이 없고. 방법은 하나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자살하는 그런 현상이 요즘 종종 일어난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자살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 천발 살기, 지발 살기, 인발 살기에 살기가 지금 천지인 이 우주, 이 지상에까지 다 확산돼 가지고 살기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건 결국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 난법 세상이 극치가 됐으니까 이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자연도태의 하나의 한 부분이요. 자연도태. 자연도태. 자연적으로 도태하는 역할. 그래서 경전이란 뭐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 아니고 인과율 법칙이 불교의 핵심 종지인데 그 원인을 짓지 아니하면 결과가 없으니까 봄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밭 가는 일을 포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씨앗,
사람을 하면 이제 군자의 씨앗을 골라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영신당주님의 도장이라는 곳에 이 밭에 이 도장이 바로 밭이요. 뿌려야 하는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요 때가 됐고 요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뭐요? 해인경 활인성이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해인경의 활인성의 경전가의 내용입니다. 또 지난번에 그 비결에 우호가 나오는데 우호 내가 그전에 그 강의를 하다가 말았죠? 시간이 없어서 우호 비결에 우호가 호랑이하고 또 하나는 소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다면 축이고 축다면은 인이잖아요. 그죠? 그게 천천히는 자가 주인했었는데 이건 가짜니까 축과 인이 이제 다음에 나온 거죠. 천계여자고 지배거추하고 인계어인이라고. 그러니까 축은 땅의 정신이고 이제 땅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꼭 있어야지. 그래서 축과 인의 정신으로 이제 호와 우라고. 이게 인이 바로 호 아니요? 인이. 그래서 요 축의 정신은 누구라고 했어요? 증산이죠. 그 증산께서 신축년부터 연산을 맡았다. 신축년. 신의 정신은 뭐요? 십자가를 세운 거. 가을에 열매 맺는 때. 이는 경인생. 우호의 뜻은 지난번에 비결에서 세상에서 얘기한 그 우호라는 것은 증산과 영신 낭주를 뜻한다. 그래서 우호의 우 역할을 한 증산 말씀을 이제 이 개벽경의 신축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볼 겁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빨리 읽겠습니다. 춘산에 잠이 들어 몽중에 미친 걸음 아무런 줄 전혀 몰라 만사 부지 앓는 병이 갈 곳이 어디며. 아까도 했지만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됐다고. 그런데 봄에 산에 말이지 산에 잠이 들어가지고 꿈속에서 미친 걸음이 뭐요? 아무 정신없이 그냥 꿈속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그 모습이야. 미친 걸음. 아무도 모르죠. 아무런 줄 전혀 몰라.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근데 만사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서 갈 곳이 어디매요? 그래서 아는 바가 없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연못판에 붓을 얹고 붓땅상에 엿을 지니 가가 촌촌 찾아 얼마나 거. 그러니까 산속에서 나무꾼으로 타다가 가난하니까 아무런 정신 없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못판에 이제 붓을 얹어놓고 이제 다니면서 엿을 파는 거예요. 그 가가 촌촌 다니면서.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온 거? 천지 무가 네 사람이 1월 장막 분명하다. 천지에 집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엿장사가 어디 갈 데 없다고. 그런데 1월이 장막이야. 그러니까 1월이 장막인 것은 뭐예요? 1월이 바로 울타리고 또 1월이 하늘 천정이고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다. 여기에서 이제 시중에 비결로 치면은 엿장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엿을 파는 게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주지. 그 어떤 사람은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준다. 그 엿은 옛날 목판에 엿을 그냥 판대로 그냥 딱 갖고 다녔어. 그거보다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주잖아. 엿장사. 요즘 그 그런 엿장사 없어.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엿장사를 한 사람 중에서 불교에서 말이죠. 효봉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 효봉스님. 근데 그 양반이 일정시대 때 이제 일본 놈 밑에서 판사를 했어. 판사. 근데 이 판사를 자기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판결을 한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양반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다 팽개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냥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엿장사 노릇했어. 엿장사 노릇 하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엿장사 노릇 하니까 한심하잖아요. 한심해 자기가. 한심해. 죄 짓고 엿장사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세계가 바로 그게 바로 궁해가지고 통하는 거죠. 엿장사 할 때는 궁한 것.
그러니까 금강산에 아주 도통군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찾아갔죠. 그 도통군자 스님을 찾아가지고 제자한테 대답하려고 하니까 안 시켰어요. 3일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제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 스님이 말이지 따라오라 해서 가니까 풀밭에다가 바늘을 하나 보여주고서 뒤돌아서라고 탁 던져놓고 너한테 보여준 이 바늘을 여기다 내가 던졌으니까 3일 동안 찾으면 내 제자과 이제 제자도 삼겠다. 근데 이 양반이 순진해가지고 36세 때인 거예요. 36세. 판사 노릇하다 그만뒀으니까 일찌감치 이제 30대 때 해가지고 한 3년 엿장서 나왔다 36살 때쯤 돼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3일 만에 그걸 찾았어요. 풀숲에서. 근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찾았겠어요? 아니면 신의 정신으로 찾았겠어요? 정성의 지극한 정신으로 가지고 꼭 찾겠다. 그게 바로 궁이야. 궁이야. 그러니까 그 변화는 꼭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통의 길이야. 인생의 목적. 깨달아야 뭘 알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 아니야? 아까 아무란 줄 몰라. 몽중에 미친 걸으면 아무란 줄 몰라. 이제 그 양반은 그때 그 순간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건 뭐 도통이지. 그러니까 스승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찾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제자가 돼가지고 그 양반이 불교에서 16대 국자 중에서 16대가 바로 효봉 스님이고 15대는 고봉 스님이야. 고봉. 근데 이 양반은 16대. 그래서 이 양반은 효봉이라고 이제 지은 거야. 근데 효봉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이 양반이 지어줬어. 근데 이 양반을 생전에 봤냐면 못 봤어. 이 양반이 효봉 스님이 늦게 출가하는 바람에 이 양반을 못 봤어. 그럼 영으로 영으로 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이 나타나가지고 이 고봉 스님 내가 15대 고봉이니라 너는 바로 내 대를 이어서 16대 를 잇는 제자다. 그래서 효봉이라고 이름을 호를 이렇게 붙여준 거야. 고봉 스님이 15대 고봉 스님이 지어준 효봉 스님. 엿장사의 정신입니다. 엿장사. 여기 엿장사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영신당류 노래 부신 것 같이, 당신도 이제 그런 처지고. 자탄신세. 그러니까 엿장사 하면서 뭐 자탄신세 아니요? 생각하니 불상도 하려니와, 간간이 미친 정신, 간간이 미쳐? 정신이 왜? 심령 기운이 들어오면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 세상 때문에 미친 정신이. 산수 풍성 나눈 소리, 산수에서, 소리가 나, 이게 이제 신명의 소리죠? 대광일시 분명하다. 한순간에 아주 크게 미쳤어. 신명이 들어오면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세상의 사람 보면, 미친 거죠. 우뚝 서서 정신 찾아, 호련히 눈물 짓고, 앙천 복지, 하늘에 우러러가지고 말이지, 땅에 엎드려가지고, 1000명만 기다릴 때 운산이 어디로 온 거, 높은 산에 그 정신이 어디로 온 거, 결국은 증산의 정신이 운산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3의 산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삼기산. 익산, 삼기산, 와우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익산, 더할 익자, 몇산자. 그게 산이 하나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증산 이 양반이 이제 운산으로 해가지고 운산에서 산을 하나 더해야 돼. 그게 삼기산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 운산의 정신, 예? 그 기운이 어디에 일렁고. 다음 장입니다. 용담 산세 갈문 구름 은선하던 저 백운이 사람 인도키로 여기서 이제 용담 산세라는 것은 저 경상도에 경주에 가면 용담이란 그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이제 실제는 구미산이요. 구미산. 구미산. 경주 구미산.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수은 선생이 이제 도통한 곳이 바로 용담이에요. 그러니까 용담의 그 수은 선생의 기운입니다. 숨어서 신선에 신선으로 숨어서 있었던 그 최선 선생. 그래서 저 백운이 사람 인도키로 백운도 역시 하늘에 있는 흰 구름이지만 신선을 상징한다 그랬죠. 신선 기운이 이제 인도에서 유인하기로 자연 우연 찾아 들어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이 양반은 구미산 그 용담이 아니고 전라도에 있는 운장산이에요. 운장산.
운장산 산심간에 아주 깊은 산 그 사이에 목산이 언뜻 감자 농사 밭떡 깔더라. 그러니까 신명 노름으로 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신명 기운으로 찾아가게 한 곳이 어디다? 운장산에 그 깊은 산속이요. 운장산. 그 나도 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한참 다니면서 신명 기운이 동해가지고 무릉이란 동네가 딱 찝혀가지고 거기 가서 땅을 사가지고 수도방을 거기다가 이제 지어가지고 한 10년 있었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운장산 바로 기운이. 내가 있었던 동네가 이제 무릉도원에 무릉리요. 무릉리. 그 양반도 거기에서 이제 한동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감자 농사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경전. 신명노름으로 당신도 이제 영신당님도 그로 인조가 된 거예요. 운장산 산심 깊은 그쪽 지역에.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대불리고 바로 이제 안쪽이 이제 무릉리고 그래요. 그래서 대불은 부처의 정신 불가고 무릉은 선도의 정신이고 선도와 불도가 이제 하나 된 그 동네가 바로 거기예요. 대불리, 무릉리. 다음 문장입니다. 회포에 도는 기운 붓을 잡아 기록하니 경전가가 대단마가. 그래서 그 회포에 쌓인 그 도의 기운으로 붓을 잡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경전가다 이 말이에요. 오독 유풍 나의 일이 망가색은 언제 하고 다시 경전 노래는 잘못 읽었어. 풍류객이 말이지. 다니면서 그냥 잘못 읽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잊어버렸어. 잊을망자 뭐를 가색을 잊어버렸어. 가색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다는 뜻입니다. 농사 짓는 것. 농사 짓는 걸 가색이라고 해요. 가는 씨 뿌린다는 뜻이고 색은 거두어진다는 뜻입니다. 씨 뿌려서 거둔다는 뜻이 가색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학적에서도 토가 기운이 강해서 토의 주체가 된 격을 가색격이라고 해요. 가색격. 토는 땅 아니요? 땅. 다음 장에 산림수 흐린 물에 바람소리 나며 잠든 백운이 점점 기라. 잠든 백운은 아까도 했지만 신선이요. 잠들었던 신선이 이제 하나 점점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신선 기운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음 장에 한실의 걸식 표모 기운가 네 부르며 강태공의 도신세 한심하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 나와? 후천노수는 내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 신의 차원이고 신전이기 때문에 신의 차원에서 전장하는 것은 신장을 써야 되거든. 신장. 그러다 보니까 영웅의 신을 먼저 차지하죠. 그러면서 영웅의 신이 응갑해야 돼. 그게 제일 먼저 이 양반이 잠든 백운 속에서 점점 일어나는 기운이 보니까 무슨 기운이요? 장군 기운이요. 그 장군 중에서 그 가장 유명한 한신. 이 양반이 소시적에 말이죠. 거리 노릇하면서 표모를 통해가지고 밥을 넣어먹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기운가야, 기운가. 기운가 뉘 부르며 강태공의 도우신데 강태공도 궁80이라고 했죠? 궁80? 80세가 될 때까지 궁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80세 될 때 이제 한동안 그 소 잡는 일도 했는가 봐. 그러니까 도우신세 아니요? 그러니까 한심하다. 소 잡는 백정 노릇 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냐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제 나중에 큰 영웅이 된 거죠.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궁해야 변하고 변해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구군이든 시운이든 나도 지금 아주 힘들거든. 그러던데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한 놈은 휴학을 낸다 그러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이제 궁한 차원이라고. 국가든 개인이든 말이지. 시운이 다 이거 힘들다. 그래서 한신도 한동안은 거린 신세 노릇할 때 이제 그 표물한 어떤 부인이 밥을 지어줬어요. 여러 날.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기운가요. 기운가. 다음 문장이네. 선환의 구름고개. 신선의 말이죠. 신선. 구름고개. 고금사를 생각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를 생각하니 삼생의 연분이요. 재생 경전. 그러니까 경전 밭을 갈아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경전은 그전에 경전이 아니고 새로운 씨앗 인간 군자를 낳는 저 농사를 갖다가 지을 때 이제 경전, 그래서 재생 경전이요. 그래서 춘산정에 망서해지 원근철아. 서해를 바라본다. 서해 정신은 실제는 뭐요? 이 산속에 뭐가 서해가 있냐고. 근데 이건 뭐냐? 서쪽의 정신이고 바다의 정신이고, 그래서 미래의 그 서방 정토의 해인 정신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제 사는 전라도에 이제 강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강천산 밑에 이제 동네 이름이 이제 산 이름이 광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덕산을 서해 광덕산이라고 붙였었어요. 서해 광덕산. 지금은 이제 광덕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원근철아. 이밭 구경 어떠할꼬. 하역의 밭을 파니. 하역은 뭐요? 아주 여름에 극치자리요. 여름 하자. 밭을 파니. 인청 성음 만성지에. 숲을, 푸른 숲에 말이지 우거졌어. 음이란 것은 우거지니까 음지가 된 거죠. 만성 아주 가득하게 그냥 성은 뭐요? 아주 완전히 막 그냥 무성하다는 뜻이죠. 무성한 성자, 가지지자. 산속이니까 여름이니까 무성하게 가지가 꽉 찬. 그 속에 우는 새 벗 부르고. 그러니까 새들도 우는 게 뭐요? 벗을 부르고 짝을 부르는 거죠. 청송 녹죽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 그런 숲속 가운데 춤추는 학이 쌍을 짓네. 춤추는 학이 그 학은 출세를 하지 않은 아주 선비를 이제 학이라고 그래. 근데 그 학이 이제 음양을 짝을 짓는단 말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원근 기봉 다 중세를 사람 보고 반기는 듯 해풍에 부는 바람 풍편에 이른 소식. 그 멀고 가까운 그 사이에 아주 귀한 봉우리, 아주 그게 이제 물이 적고 많은 그 산세의 모습이요. 그게 먼저 원근 기봉 다 중세요. 물이 중자. 산세가 여러 가지가 산속이니까. 사람 보고 반기는 듯 해풍에 부는 바람이 말이죠. 바닷바람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바람편에 이르는 소식인데, 이게 영적인 소식이죠. 다음 문장이요. 즐거울자 이 밭하기. 농사 짓는 것이 이제 즐거워진 거예요. 왜? 진짜 농사 짓는 것이 실제는 밭 농사 아니고 사람 농사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중생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즐겁다 말이에요. 여보하라 호흡 우부 순임금이. 여보하라 호흡 아주 부르는 자야. 그러면서 울 읍자입니다. 불러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불러서 운다는 건 뭐요? 울부짖는 난 뜻이고. 부는 대장부가,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에요. 울부짖어. 울부짖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순임금이 대효 성인이라고 효를 많이 했다고. 구수 아버지, 어머니 아주 그냥 그 계모한테 아주 그냥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도 효를 끝까지 한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천의인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임금의 정신이 바로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농민직이 웬일인고, 농민의 그 직업이 무슨 일인고, 그 기운을 가지고 이제 순임금 기운을 가지고 농사짓는 이 직업이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웬일이야. 밭하는 일인데 실제는 이제 밭하는 일도 하긴 했지만 인간 농사 짓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하염없이 강남천리 몽전중을 달을 따라 내려오니 와룡선생 남양전 월하경이라. 밤에도 달빛 아래에서 밭을 가렸어. 근데 그 누구냐면 와룡선생이 누구요? 제갈량이요. 제갈량. 여기서 강남천리에 몽전중이라는 것은 강남의 땅이 말이죠. 이제 남양전이라고. 남양전. 남쪽에 따뜻한 햇볕이 있는 밭, 거기에서 이제 시골에서 우리 와룡선생 이 양반도 이와 같이 했다. 자기도 이제 무언가를 꿈꾸고 이제 천하 통일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이제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와룡 선생이 이렇게 부채를 갖고 다녔어요. 이게 신선 부채. 그래서 이게 중국에 와룡 선생이 있는 거기 갔다가 이걸 누가 사줘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에? 중국 교포 유씨한테도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 또 있다고 두 개를 사줘가지고. 와룡 선생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갈량. 제갈량.
그 제갈량 기운 갖고 이번에 세상을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요. 제갈량 기운. 그 한신 기운도 쓰고 제갈량 기운도 쓰고.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이제 신도로서. 못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신명의 신장 기운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완전히 질 수 있는 거죠. 인간 농사. 하염없이. 다음 문장이 재선 일기하에 모든 먼저 옛날 것이 먼저 것이 말이죠. 다 하나의 기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요? 제갈량이든 한이신이든 누구든 이런 영웅 호걸들이 한 기운으로 말이죠. 한 기운으로 내려와가지고 동원일기 아주 동방에 이제 동산에 한 기운으로 동방이 뭐 한반도죠. 그러면서 장남 장녀의 정신이죠. 그 기운으로 이제 하나로 돼. 그래서 이게 그 새롭게 아르니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갖고 바람편에 들은 거죠. 이 양반이 소식을. 그 청학전이 어디면요. 아까 학을 얘기했는데 그 학 중에 이제 청학이 뭐요? 백학은 서쪽의 정신이고 청학은 동쪽의 정신이요. 청학이 어디면요? 길성상투라 아주 하늘의 별 길한 별들도 서로가 이제 따른다 말 상수 따를 숫자 기린처는 뭐예요? 그 아주 길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고 길지방을 열어보자. 그 지방을 열어보자. 다음 장입니다. 무지한 이 사람이 장롱직이 우여파야 내가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영신당님도 당신도 무식하고 거의 무식한 내가 말이지.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직업이 바로 그 직업을 해서 할 수 있자. 천하대본 밭을 가게. 천하대본 천하의 큰 근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열라고 이제 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밭농사. 그래서 천하대본 밭갈기다. 경전가이기 결론이죠. 신축년연사 시간 다 됐네 벌써. 빨리 읽겠습니다. 제5장이요 5장. 대선생 이건 증상께서 이제 공사 보시는 신축년 공사예요. 대선생의 아버지는 흥주요. 양반의 그 증산의 아버지가 흥주요. 어머니는 권씨시니 경호년 겨울에 어머니께서 친정인 고부 신월리 서산에 계실 때 태몽을 꾸시니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큰 불덩어리가 나와서 차차 내려와 몸에 이름에 천지가 밝아지더니 임신을 하시니라. 출산하심에 선녀가 목욕물을 받들고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집을 둘러 하늘에 다 이래 동안 흩어지지 아니하고 울음소리가 쇠북소리 같으니라. 점차 자라심에 용모도 미륵불 같으시고 안목은 아주 일월처럼 밝으시고 목소리는 천둥이 울리듯 하시고 행동거지는 정대하시고 도량은 너그럽고 넓으시며 동정은 정중하시고 말씀은 아주 활달하시고 아름은 신기하시며 기상은 아주 웅장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제 증산상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운을 받으려면 이 기운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기운 10가지, 20가지면 그 한 가지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면 되는데 왜 내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 기운을 받게 하느라고 반드시 한 기운이라도 닮아야 합니다. 다 닮기는 힘들죠. 존귀한 성은 강씨이며 강씨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본관은 진주요 높으신 이름은 일순이시고 그래서 순이요 순. 그래서 순창에서 창성한 거요. 순창은 영신당님 기운이요. 자는 사옥이시며 호는 증산이시고 태어난 곳은 호남 고부 우독 갱망리요. 태어나실 날은 신민년 9월 19일이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무로도 돌로도 올 수 있으되 사람의 배를 빌려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강씨인데 원래 모든 성씨는 강씨가 시온이라고 했죠. 원래는 풍씨가 있었는데 풍씨는 사라지고 복희씨가 풍씨요. 근데 이 기운은 사라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온 신농씨가 강씨야. 신농씨가 강씨. 그래서 강씨 정신으로 내려왔는데 이 강은 뾰족한 수에 양의 정신에다가 계집주자죠. 그러니까 미래 음료 세상 양의 세상 미래 세상은 광씨가 돼야 맞는 거죠. 7살 되시던 정충년에, 여기도 이제 그 정충년부터 나와요. 풍물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이 양반은 풍물 듣고서 깨달으시죠. 크도다,
궁상각치우. 궁상각치우는 오행이 이치인데 소리로 이제 궁상각치우가 오행의 소리. 음률이요. 신인지화라 천하지화가 이 질에 있도다. 그래서 풍물의 정신이 아주 중요한 거죠. 풍물의 정신. 네, 풍물을 여기서 한판 차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차리고 있어. 미완성이. 풍을 파가지고 이제 신명나게 칠 수가 있어야 그런 패거리가 나와야. 그냥 최소한도 4사람, 5사람은 돼야 되는데. 7살에 아버지의 명으로 학문을 시작하시니 선생의 천자문으로 천자를 가르치시거늘 따라 읽으시고 지자를 가르치니 따라 읽으시고 현황부터 다음 글자는 잠잡고 따라 읽지 않는 시기를 여러 번이라. 아버지가 그 연고를 물으시니 대답하시되 천자의 하늘 이치를 알고 지자의 땅 이치를 알았으니 그 나머지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배움을 그만두기를 청하시니라. 9살 되시던 김효년에 후원에 별당을 지어 따로 지내시며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시니라. 하루 건너씩 청하시는 물건이 암꽁 1마리와 비단 2자 5치더라. 이렇게 2달을 지내신 뒤에 대선생은 간 곳을 알 수 없고 빈 방에는 또한 아무 물건도 없더라.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디냐면 전라도 내장산 밑에 무슨 산이 있어요. 내장사가 아니고 백양사로 가시죠. 백양사. 왜 백양사요? 후천도수 그 양반이 신미생이니까 신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이 바로 백양사예요. 백양사. 백양사부터 가시어요. 그 양반이. 대선생이 7장입니다. 7장. 대선생이 28살 되시던 무술년에 갱망리에 계시며 말씀하시되 대인이 세상에 오미 널리 천하를 구하려 함이니 나는 천하를 두루 다녀 천하의 형세와 인정과 풍속을 살피기를 하시니라. 그래서 수원나간의 도수입니다. 수원나간의 도수. 무술년 갑자중 35번째죠. 무술년이. 아까 무술년 나왔죠, 여기서? 무술년은 바로 이제, 증산께서, 이제 공사 보신 때인데, 그게 갑자로 말하면 35번째예요. 그 무술 왜 중요하냐면, 천간 지지가 다 5토, 중앙, 짜리, 토짜리. 35번째로, 이제, 주역에서 35번째 한 번, 60갑자 중에 35번째. 천간지지 모두 이제 중앙짜리라고 5토짜리로서 동학에 들리사 도리론 하시고 도로서 이리론을 논리를 펴시고 범죄를 살피시고 서학과 불교와 선도와 유학과 대종교에 들리사 이와 같이 하시며 그 양반이 이제 동학도 들리고 또 이제 서학 기독교도 들리고 불교 또 선도 또 유학 또 대종교까지도 다 들리셔서 이제 다 하신 거죠. 그게 수원나간의 도수 양분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 천하유력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이와 같이 하시더니 그 교주 김일부가 구천상제의 명을 받들어 대선생님을 모시고 하늘에 오르니 황금 현판에 요운존이라고 큰 글자로 쓰여 있는데 크게 잔치를 열어 대선생을 환대하며 광구천하의 뜻을 크게 찬양하더라. 다음날 일부가 크게 이상히 여겨 그런 꿈을 꾼 거죠. 요운이라는 호를 이제 등산상제면 들었죠. 들고자 하니라. 맨발로 먼 길을 가기도 하시고 풀밭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가에서 얻어먹기도 하시고 겨울에는 갈포를 입으시고 갈포란 것은 칡으로 만든 포요 아주 그냥 성성하게 추운 추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옷이죠. 여름에는 소옷을 입기도 하시며 이게 천지공사 전부 다. 여러 때를 굶기도 하시고 들판에서 추수하시고 산에서는 나무를 베기도 하시고 농민을 만나면 밭갈이 대신하시고 또 시장에 들어 장사꾼을 돕기도 하시고 또 공장 일을 돕기도 하시고 또 청례에 들러가지고 노래도 들으시고 늙은이를 만나 옛 이야기도 하시고 벼슬아치를 만나 정사도 들으시니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모든 실상을 몸소 살피십니다. 그때 대한제국의 정치가 부패하여 이 8장이요. 정쟁이 잇따르고 외척이 권세를 휘둘러 매관매작하고 탐관오리가 가렴주구를 일삼으며 선비들이
폐해를 끼치고 당파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며 동학이 난을 일으키고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싸우고 열강이 조선을 엿보아서 백성은 어육이 되고 세상은 도탄에 빠졌더라. 그때 말때가 그렇죠. 천하의 형세는 나라가 무력을 숭상하여 인의의 도리를 받들지 않고 권모술수로 혹세무민하며 모든 학문이 참으로 참다운 덕이 없어서 100가지 폐단이 한꺼번에 생겨나고 약육강식하여 호시탐탐하더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말세가 돼가지고 세상의 도덕도 송두리째 무너져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잡아 죽이고 아비와 아들이 서로 싸우며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적이 되고 오륜이 어그러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의리를 버리며 요즘 세상이 더하죠? 옛날에는 이보다 덜했어요. 내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순수했어요. 근데 이때 증상께서 이때 공사 보실 때는 훨씬 더 순수했을 때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은 이제 더 아주 그냥 포악해졌어요. 사욕을 쫓아 공익을 저버리고 무사람이 서로 싸워 세상에 상생의 도덕이 없었더라. 난세가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궁죽 변하고 변죽 통한다고 주역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민족은 툰두라에 술록을 키우며 목가적으로 살았던 그 춥고 먹을 것 없이 힘들게 살던 그 북방 민족, 그게 바로 웅족입니다. 웅족. 그래서 우리 환웅천왕, 이 웅자가 바로 그런 웅자고 그 웅의 정신으로 이제 불교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에서 제일 큰 그 집이 뭐예요? 대웅전이요. 그래서 이 곰이 살던 곳이 저 북쪽이요. 툰두라라고 하는 말은 툰두라.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툰두라의 땅은. 거기서 이제 기껏해야 이제 그냥 사슴이 뜯어먹을 수 있는 눈 속에서 뜯어먹을 수 있는 이끼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이제 이끼 뜯어먹고 사는 사슴을 키우고 살았던 땅이요. 그게 툰두라의 땅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데서 살았어요. 툰두라.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아주 궁한 여건 속에 살았다고 우리 민족이. 근데 웅이란 뭐예요? 웅이란 수컷웅자야. 그러니까 수컷이라는 것은 반드시 끼리끼리 상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승리를 해서 우두머리가 돼야 자기 씨앗을 자기 이제 말대 후대로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요 반드시 순놈끼리는 싸워요. 그 싸워가지고 우두머리가 돼야 자기 새끼를 암놈하고 결합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웅이라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잔인하게 상대를 죽이고 이제 살아남아야 존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웅의 웅의 정신입니다. 웅의 정신, 수컷 정신. 네? 수컷 정신. 선천은 그래서 영웅 시대야. 그 영웅 시대에 살아남는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사실은 그 웅족이야. 웅족. 웅족인데 그 웅족이 이제 아까 얘기한 호족하고 이제 합해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자. 에? 가장 강자죠. 곰이란 놈은 힘이 세가지고 호랑이도 어떻게 못해요. 호랑이도. 그래서 가장 강자에 속하는 호랑이와 곰이 바로 이제 북방 쪽에 있잖아요. 북방 쪽.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한반도 쪽은 웅족이자 뭐야 호족이지 호족. 호랑이. 그게 제일 강한.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를 싸움붙이면요. 호랑이가 훨씬 세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랑이는 궁한 곳에 살았거든. 궁한 곳, 험한 곳, 산에서 또 추운 곳에서 숲속에서 그리고 혼자 살아. 혼자. 호랑이는 단독 생활이. 그것을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훨씬 민첩해요. 근데 사자라는 놈은 더운 데서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잠이나 자고 있다가 밤에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하면 호랑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접 그런 장면을 봤는데 사자는요 코끼리 타고 하면 절대로 안 덤빕니다. 코끼리 타고 하면 사자 있는데 다 타냐 이렇게. 근데 인도에서는 사자 그 코끼리 타고 하다가
호랑이가 사람을 갖다 그냥 점프해갖고 그냥 코끼리 위에 있는 사람 그걸 착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걸 실제 영상에서 잡았더라고, 그걸. 그 호랑이는 코끼리 타고 가서 못 살아요. 그게 뛰어넘어. 그만큼 날쌔다고. 그 비호라고 그래, 비호. 점프력이 세다고 그렇게. 근데 사자는 게 못 뜁니다, 사자는. 비호. 그 우리 민족은 사자보다 훨씬 강한 그 기운을 가진 호랑이 민족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세계를 앞으로 주도하는 민족이라.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궁한 곳에서 사는 그 곰, 또 사슴의 정신, 이게 사슴의 정신이 바로 이제 염소의 정신, 아까 강의 정신, 강씨의 정신, 그게 뾰족한 수의 정신입니다. 그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지금 이제 궁하게 이제 그 궁한 경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변할 때가 된 거죠. 그 변할 때 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변해야 돼.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천자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후손인 우리 정신은 사실은 지금 서민이 나와야 되니까, 서민이 야망적 사슴뿔과 같은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지금도 700고지의 아주 귀한 봉우리 산봉과 또 푸른 초목에 아주 맑은 그 계곡을 흐르는 그 음양택, 이런 명당자리를 난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난 그런 정신이 타고난 사람이라. 근데 인류 구제 중생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은 꿈꾸며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웅족의 정신, 환웅의 정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만유는 천지 음양이 천리와 아주 무상한 선천이 있어요. 만유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해서, 선천에는. 근데 무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음양으로 말하면 유상이 있어야 된다. 유상. 불가에서는 무상하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모든 게 다 무상하다. 그런데 실제는 유상한 것도 있어. 미래는 항상함도 있다, 이 말이죠. 항상 똑같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 미래 세계 가면 청춘으로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근데 나이 40대면 다시 젊어지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딴짓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유상의 세상을 지금 꿈꾸는 우리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성의 뾰족한 수가, 사슴의 뾰족한 수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천에는 강한 자라 살아남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세도인데, 그 세도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이 집권자는 악행이 결국은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조선 그 역사를 보면 그렇죠? 파리 잡듯이 했어. 사람을 파리 잡듯이. 지 말 안 되면 죽였어. 세도란 것이.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세도죠, 선천에는. 근데 그것이 후천돼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정신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북한에서 김씨 삼부자가 지금 그러잖아? 지금도, 엊그제 누구를, 총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기도 아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이와 같이 그냥 사람을 파리 잡듯 한다고. 그래서 요런 이제, 북한의 그 삼부자가 놀분으로 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국, 남한, 조선 따가 이제 흥분으로 해서, 충청도 기운으로, 계룡산에 장남, 장녀 기운으로, 천하가 하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주역경의 이제, 비문서를 확신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제, 오늘 내가 강의한 거죠. 주역의 얘기도 했고, 일본의 의미도 얘기했고. 우리 도반들은 아주 큰 소리 내요. 자신있게 오늘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힘들죠? 마치겠습니다.